예, 3교시입니다. 3교시 광고의 기획과 제작 과정입니다. 광고의 기획과 제작 과정. 이것은 어떻게 광고가 기획되고 제작되는지 어떤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것이 요 페이지와 요 페이지 세 개를 통해서 광고가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는지 어떤 순서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도 이것은 제가 실무를 경험하면서 가장 표준이겠다. 물론 광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작하는 내용들은. 그런데 가장 표준이겠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1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큰 구획을 정리해서 광고가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요 표에 입각해서 아까 그 제시한 요 표에 입각해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1단계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분석. 시장 상황과 제품 분석, 소비자 분석, 광고 규제 분석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고 2단계로 가서는 기본 전략을 세웁니다. 광고 기본 전략, 목표 설정하죠. 목표 타깃 설정하죠. 컨셉 도출하죠. 예산 설정하죠. 자, 그게 바로 2단계고 3단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짭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도출한다고도 하고 짠다고도 합니다. 순 우리말처럼. 크리에이티브 목표를 정하고요. 컨셉을 정하고 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짜고요. 크리에이티브 전술을 또 짭니다. 물론 말들이 비슷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에 단어 하나씩은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매체 전략을 짭니다. 광고를 실어 나르는, 게재하는 매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짜고요.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또는 전술을 또 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평가를 해서 광고는 또 중요한 게 이 효과를 또 측정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제작을 할 때 반영을 합니다. 광고는 한 번으로 끝이는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광고 기획과 제작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수업 때 우리 1학기 실습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표예요. 도표예요. 흐름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실무 지식을 이럴 때 익히면 됩니다.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인쇄 광고든 전파 광고든요. 또는 TV CM 광고든요. 영상 광고라고 하죠. 자, 앞부분은 비슷해요. 물론 이 순서가 압축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먼저 나오면은 앞부분이 일부가 몇 개가 무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흐름, 이 기본 베이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지 않고서는 광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광고를 정말 짧은 말로 표현할 때 광고가 뭐냐라고 하면은 what to say를 도출해서 how to say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는 결과 또 그런 행위 이렇게라고도 하는데 바로 what to say가 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how to say입니다. how to say 아이디어 발상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 그렇게 그 말이 또 복잡한 분은 당장은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첫 페이지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익혀가 보기 시작하죠. 자, 맨 먼저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광고주 오리엔테이션. 클라이언트가 이 광고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고 전문가들, 광고회사 사람들은 광고주한테 가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광고주가 대체로 오진 않아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히 드물죠.
자, 그래서 광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광고 목표는 광고주가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주가 설명해 주는 거를 광고회사 AE가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광고 목표가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제 광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상황 분석을 합니다. 상황 분석은 한 4-5단계 또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품, 자사 분석을 하고 소비자, 시장 분석을 하고 경쟁 분석을 합니다. 또는 환경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 분석을 거친 다음에 문제점과 기회를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얘기죠. 이런 시간을 거쳐야만 다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다음 단계는 초기 기획 단계, 목표 설정할 때 목표 소비자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세하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본 상태에서 목표 소비자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밀한 타겟팅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또는 2단계에서 목표를 약간 추상적인 목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 그 다음에 FCB 그리드 전략 이외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용어 컨셉트, 물론 뭐 표준은 콘셉트라고 하는데 현장 발음이 컨셉트에 가까워서 저는 컨셉트로 표기를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콘셉트라고 표기도 저도 또 하니까 그거는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고 컨셉트 도출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광고에서 무엇을 말할까라고도 표현해요. What to say라고도 하죠. 그런 콘셉트를 도출하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아이디어를 발상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아이디어 발상은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발상법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발상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또 제가 고쳐도 드리고 자세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발상이 끝났으면 표현 컨셉트가 결정이 됩니다. 아이디어 발상과 함께 표현 컨셉트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러프하게 나오면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해도 되고요. 이런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상 광고 시간이 아니고 물론 이건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또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광고가 다 여기다 게재를 해놨습니다만은 참고를 하라고 영상 광고도 해놨고 여러분은 이번에는 2차원적인 평면에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표현 컨셉트 what to say, how to say가 나온 다음에는 시안 제작을 하게 되겠고요. 또 광고주와 합의도 하고 제작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OK를 받으면 승인이 되면 원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편집에 들어가게 되겠고 광고주가 최종 합의를 봐주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출고를 해서 게재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갑니다. 저는 뭐 광고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더 정교하게 컴퓨터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여러분이 꾸준히 익혀가면은 다들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정도로 참고하셔서 이 분야에서 노력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이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썸네일 스케치. 아이디어 발상할 때 처음엔 썸네일 스케치라고 해서 썸네일은 우리 손톱만 하다는 얘기죠. 손톱 스케치를 합니다. 작은 그림으로. 작은 그림이라고 하면은 명암 크기에 가까울 정도로 작게 그려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더 쉽게 그리거든요. 큰 화판 주면 사람 부담 가요. 못 그려요. 자, 그래서 이런 작은 그림으로 그리는 썸네일 스케치. 막 발상하듯이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금 더 정밀한 정밀 스케치, 컴프레hen시브 스케치라고도 하는데, 컴프레hen시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오케이를 받으면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림도 그리게 되겠고요. 또는 이미지 슬라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편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잡지 광고나 정말 고급스러운 패션류의 컬러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런 정교하게 거쳐야 되는 재판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필름 출력을 해서 교정쇠를 보고 컬러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요즘은 컴퓨터로 끝내서 모니터에서 보고 바로 잡지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러나 영화가 아직 그 순수 필름으로 찍는 부분이 많듯이 우리 인쇄 광고에서도 컬러가 정말 중요하고 까다로운 그런 패션류 광고라든가 색이 중요한 광고는 아직도 이렇게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 전문가가 되면은 경험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순서냐면은 이제 앞으로 쭉 그 2주차, 3주차 가면서 펼쳐질 일들인데, 우리가 실습하는 이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1단계가 나왔습니다. 1단계. 그러나 1단계는 여러분이 다행히 클라이언트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2단계부터는 여러분이 몸을 움직입니다. 상황 분석. 그러나 그건 오늘 아닙니다. 2교시, 그러니까 2주차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1단계 오리엔테이션을 학습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오리엔테이션이라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광고주 설명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광고주 설명회예요. 광고 회사의 AE가 광고를 발주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대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전반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교수님 배우는 내용들 이런 걸 소개해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역시 광고에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뭘 하느냐? 광고 분야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광고주가 광고회사의 담당 팀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광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일, 이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대부분 광고 A가, 광고 기획자가 광고주에게 가서, 광고주 회사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중요한 론칭 광고나, 론칭은 제품이 처음 출시돼 가지고 처음에 쏟는 그런 광고를 보통 론칭 광고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요성 있는 광고는 A뿐만 아니라 몇 명이 몰려갑니다. 디렉터라든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든가 PD, 기타 주요 담당자, 때로는 아트 디렉터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체 담당자까지는 잘 안 갑니다만 이렇게 두세 명, 서너 명이 몰려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광고주죠. 대기업들 가기도 하고 중소기업도 가기도 하고요. 작은 기업도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주로 그 광고주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뭐냐면요. 광고회사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뭐냐면 왜 광고를 하는지, 왜 광고를 해주는지 설명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광고주가 왜 광고를 하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못하면은 보통 여러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 회사는 광고주의 일을 매년 하지 않아요. 매년. 보통 1년마다 경쟁을 붙여서 선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회사도 있는데 드뭅니다. 심지어는 원포인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광고주가 의도하는 바를 모르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왜 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지셔닝. 이 제품이 정말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돼요. 모르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광고주한테 질문을 통해서라도 포지셔닝은 어떤 겁니까? 라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광고주가 광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what to say.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부분이 가려운지, 뭘 해주길 또는 뭘 해결해 주길 바라는지 다 파악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리는 건지 이번에 또 어떤 매체를 지금 원하는지 그런 거 전부 다 파악해 와야 됩니다. 또 기존의 광고는 어떤 건지 옛날 거 보여주세요. 했던 거 있습니까? 계속 물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옛날 거 했던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와서 정리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가 생각하는 경쟁사는 또 어디고 그 회사가 또 집행한 광고는 어떤 건지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광고주가 이런 걸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찍어와도 돼요. 자, 그런 자료를 잘 파악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 및 완료일, 일정을 알아봐야 돼요. 언제까지 해줘야 되고 언제 게재해야 되고 이 광고가 캠페인이 중장기로 갈 건지 단기로 갈 건지 쇼텀으로 갈 건지 또 원포인트로 갈 건지 시리즈로 갈 건지 다 파악해 와야 돼요. 자, 그런 걸 논하는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 광고공부학과 학생들의 반 이상이 A2로 이렇게 나중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한두 번 가면 금방 숙달이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마음을 또는 이런 사고를 키워가면은 유능한 A가 됐을 때 광고주에 가서 준비된 A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오리엔테이션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러면 주문을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뭐 중국집도 처음에 주문을 하잖아요. 식당도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들은 이제 요리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자료 수집을 합니다. 자료 수집. 이제는 손품 발품을 또 팔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파느냐 보죠. 자료 수집은 요 말로 대변하고 싶습니다. 카피는 발로 쓴다. 카피는 원래 손으로 쓰죠. 머릿속에 있는 걸 손으로 쓰는 건데 발로 씁니다. 얼마만큼 돌아다니란 말인지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카피는 발로 쓴다는 말이 있듯이 광고 기획과 제작은 많은 정보와 그에 따른 자료 수집 없이는 출발도 안 됩니다. 더더욱 소비자를 결정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특히 대다수의 크리에이티브가 발품을 팔아 어렵게 찾아낸 자료에서 그 실마리가 풀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란한 말이나 어떤 일시적 유행, 그림 등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는요, 정말 잘 찾으면 자료에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았는데 그만큼 무시 못할 단계라고 봐요. 특히 차별화가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싸움이 더욱 치열합니다. 만약에 정말 천재 같은 자질이다 할 경우는 그런 통찰로 할 때는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세상에 정말 천재는 몇 명 안 된다고 해요. 뭐 그게 뭐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 전문가들은 결국 발품과 손품을 팔아서 자료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차별화 방법으로는 첫째, 시장에서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둘째, 제품의 경쟁적 우위점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 셋째, 새로운 고객층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자료는 중요합니다. 자료 싸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이거 몽블랑 만년필 광고인데 자료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철학적 자료가 있어요. 철학적인 자료.
이 몽블랑이라는 만년필을 단순히 어떤 기능만을 생각하고 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또는 마케팅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 제품의 이면에 있는 정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히트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다 보면 전 이 그림을 보고 뭘 생각한 거냐면 많은 그림을 찾다 또는 자료를 찾다 보면은 몽블랑이라는 것은 이 정말 좋은 만년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쓰는 도구로서뿐만이 아니구나. 그럼 뭐죠? 저도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합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물감이 번져 있죠? 물감이 번져 있어요. 마치 잉크를 물에 넣어가지고 지금 희석시킬 때 잠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만년필이 쓰는 도구지 뭐 이러라고 한 도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이렇게 깊이 있는 농담, 이런 깊이 있는 세계 명품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이런 깊이 있는 농담, 깊이 있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여러분은 글을 쓰지만 단순히 폰트지만 이런 세계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몽블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결국 자료를 찾고 소비자의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나 소비자가 그 제품을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마치 유레카, 머릿속을 정말 스쳐오는 그런 한순간에서 저런 건 사고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동양화를 보다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저런 제품의 특장점을 내가 다 갖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은 풀어가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난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거죠. 자, 이게 뭐 교재로 주어지는 거니까, 영상 교재로 주어지는 거니까 눈으로는 빨리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지금 뭐 시간상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료 수집에 보면은 제품 자료가 있고요, 소비자 자료가 있고요, 경쟁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는 전부 다 수집을 해보란 얘기예요.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 없는 자료도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범위 넓게 꼭 직접적인 자료 다 읽어보세요. 직접적인 자료만이 아니라 소설책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뭐 인터넷 보다가, 영화 보다가, TV 보다가, 그냥 괜히 가수 보다가, 이건 교재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는 가수입니다만은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핵을 걷던 인물들이라 저도 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관련 없는 자료도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자료는 어느 곳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발견해서 여러분은 자료를 잘 뭐 폴더에 넣든 컴퓨터에 넣든 클라우드에 넣든 활용을 해보세요. 또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바로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 공유해가면서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문이 될 수도 있고요, 서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시 한번 뭐 보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게임하다가도 봐도 돼요. 자, 그런 자료를 구해보세요. 요 뭐 광고 지금 다 일일이 설명을 또 안 하자니 참 너무나 좋은 광고인데, 예. 할머니가 계단 올라갈 때 네 발로 올라가네요. 이제는 두 발인데 그만큼 미쓰비시 몬테로라는 네 바퀴 자동차, 찝차, 사륜 자동차의 장점을 광고하는 거예요. 아기가 두 발로 걸어 올라가기 힘들지만 네 발로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인간이 두 발로 이런 나무로 못 올라갑니다만 네 발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개가 헤엄을 칩니다. 이걸 뭐 개헤엄이라고 하죠. 두 발로는 힘들지만 네 발로는 얼마든지 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네 발 동력의 찝차, SUV. 예, 그런 광고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득해 보는 거 봤어요. 대단하죠. 전 이런 아이디어를 보면서
역시 광고의 세계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또 인간이 사고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 여백을 발견합니다. 예. 인쇄 광고가 뭐 귀찮고 꼭 해야 되는가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을 얻으면 영상 광고도 다 풀어지고요. 모든 온라인 광고, 모든 뭐 신문, 잡지, 뭐 짜디잔 뭐 프로모션, 이벤트, 시각화된 광고 다 기본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은 좀 귀찮은 일마다 하지 않고 이 수업을 듣는 것 같은데 꼭 저랑 집중해서 큰 걸 얻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또 광고주가 갖고 있어요. 아까 왜 오리엔테이션 때 광고주 찾아갔잖아요. 광고주는 제품, 소비자, 경쟁, 시장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마케팅 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실하잖아요. 그 제품을 팔고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갖고 있는, 또 그 기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거를 정말 처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가서 얻어오세요. 요구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홈페이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오세요. 기술 연구진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가세요. 그 정도로 발품, 손품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얻는 기가 막힌 힌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누 광고를 맡았다고 쳐요. 아이보리는 물에 뜨는 비누 캠페인은 공장 종업원의 실수로 비누 제작 시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제품 개발 에피소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순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식 광고라든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는 이 시대는 뭐 기본이 될 겁니다. 레몬 불량품. 자, 요 광고인데요. 멀쩡한 차를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불량품이라고 헤드라인이 돼 있어요. 레몬 아까 불량품이라는 우리 정서와는 좀 이렇게 금방 이해는 안 가는 단어겠습니다만은 불량품입니다. 이것은 이런 헤드라인의 광고인데 불량이란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어디선가 뭐 칠 하나가 잘못됐다라든가 뭐 살짝 어딘가 벗겨져 가지고 우리는 이걸 불량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제대로 된 차를 소비자에게 팝니다. 라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공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공장장님이나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들면 힌트를 얻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대한 광고가 나올 수 있겠고요. 판매자에 찾아가서 직접 가게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뭐 대리점에 가서 전자제품 어디 가서 식당에 뭐 또는 의류 매장에 가서 판매자에게 또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답이 나와요. 고객의 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인정하는 내용도 거기에 가면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고객 불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리는 숫자도 알 수 있어요. 언제 잘 팔리고 누가 잘 사가고 타겟이 잘못되었다, 광고 목표가 잘못되었다, 다 나와요. 답이 나와요. 가서 정말 수더분하게 말 붙여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참 요즘 시대 잘 안 가게 되죠. 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아요. 정말 이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 갖다 놓은 도서관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문 서적 있죠, 잡지 있죠, 신문이 있죠. 흔히 우리가 돈으로 안 사보는 책 다 있죠. 그거를 넘기다 보면 자료가 됩니다. 예,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으세요. 제품 사용 경험을 또 자료를 수집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것이 참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하는데 소비자 찾아다니면서 들어도 됩니다. 예, 사용 경험. 그리고 내가 써봐도 돼요. 내가 써봐도 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고 거기서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아이디어가 직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든 뭐 새로 나오는 뭐 어떤 정수기든
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든 어떤 음악 기기든 그만큼 소비자 경험을 직접 하거나 경험자에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답이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서베이. 소비자 인터뷰를 해도 되고요. 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도 됩니다. 설문조사는 굳이 찾아다니면 안 해도 되고요. 뭐 구글 설문을 돌린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돌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뭐 서베이 할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 혹시 석박사 과정을 한다면은 논문을 위해서라도 서베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학부 시절에도 여러분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FGI 같은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이거죠. 광고물이죠, 광고물. 많은 광고를 보다 보면 그 제품을 금방 익히게 돼요. 기존에 나와 있는 광고에서 무엇을 소구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 수집하다 보면 광고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다 걸러져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라면은 새로운 제품은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유사 제품, 타 경쟁 제품 이런 데서 얻으면 돼요. 그러면 소구하는 포인트를 일단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 제품은 비교 우위점을 더 강조해서 한술 더 뜨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광고물 속에서 광고물은 신문, TV, 잡지, 뭐 브로셔, 리플렛, 뭐 온라인 다 포함합니다. 일반 프로모션 광고, 뭐 DM이라든가 심지어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하세요. 많은 걸 얻습니다. 벤츠 자동차 광고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가운데 차일드하고 볼이라는 것만 또렷하고 나머지는 다 이걸 블러라고 하죠. 블러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저 앞에서는 서야 되네요. 자, 우리가 어떤 차가 서야 됩니까? 벤츠라는 자동차가 서야 되네요. 그만큼 제동력이 좋고 완벽한 자동차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그런 광고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광고물을 자꾸 얻다 보면은 벤츠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술 더 뜨는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50에서 출발하는 거 50에서. 그러니 광고 수집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광고 봐야 돼요. 보지 않고서는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이 가상의 세계, 가상이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자료 찾다 보면은 거의 답을 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답을 주는. 여러분 논문 사이트 같은데 활용해보세요. 논문 사이트. ris.kr이라고 있어요. riss.kr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정말 테마별로 연구를 많이 한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읽다 보면은 자기만의 남이 모르는 노하우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이디어까지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속에서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미지 렌탈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진도 있고요. 자, 그런 것까지 검색을 해서 물론 그런 걸 너무 해답 중심으로 찾아다니면 실력이 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양한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디서 또 내가 찾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수업을 깊이 있게 계속 가면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점점 더 여러분은 하여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까지도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그런 속에서 고객의 소리도 찾아보세요. 뭐가 불만인지, 뭐가 만족인지 댓글, 덧글 찾아보세요. 또 지식인 찾아보세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알바가 썼다지만 다 알바 아니거든요. 실제 사람이 쓴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힌트를 여러분은 얻기를 바랍니다. 자,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것은 상황 분석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2주차에서 공부하는 상황 분석으로 넘어가요. 상황 분석에서 분석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소팅하는지는 나옵니다.
제품 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 분석, 환경 분석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2주차 때 요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다시 한번 리뷰니까 이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는 또 이런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위로 이렇게 넘기나 안 넘기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훑어는 봅니다만 여러분은 자료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것도 하나의 큰 단계구나, 이것도 하나의 큰 광고의 시작은 여기부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3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